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아입니다. BTS와 블랙핑크 등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마트에서나 한국 제품을 만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될 정도로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코리아 파워를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국내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이름을 날리는 한인 경제인분들도 계시는데요. 중동 오만에서 원양어업으로 성공하신 분도, 아프리카 케냐의 재계 8위 기업도 모두 한국 경제인이 이끄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와, 문화도 다르고 낯선 이국 땅에서 성공 신화를 쓴다는 거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모실 분은 이렇게 해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국 경제인들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먼저 상아 씨 소개 부탁해요. 전 세계 71개국 150개 지회를 아우르는 박종범 세계 한인 무역협회장.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상들의 수장이자 그들의 든든한 보호자로 한국과 세계 경제를 잇는 경제 외교관을 자처한 그는 낯선 땅 오스트리아 빈에서 직원 1명을 둔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으로 20여년 만에 1조 원의 신화를 써내려갔는데요. 맨 땅에서 시작해 세계 한인 무역협회장까지 그가 걸어온 성공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세계 한인 무역협회장 박종범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범입니다. 해외에 있는 민간 경제 기구 중에 가장 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어떤 단체인지 좀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세계 한인 무역협회 월드옥타는 지난 1981년도에 해외에 사는 한인 경제인들이 세계 네트워킹을 구축하자 해서 이제 만든 단체인데요. 목적은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시장 판로 개척에 도움을 되도록 하자. 아울러서 자라나는 차세대들이 좀 더 수월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설립된 경제단체로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가장 큰 경제 단체입니다. 경제 외교관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회장님 너무 바쁘시다고 합니다. 한 달에 수십 차례 비행기에 타시고 200일 정도를 해외에서 보내신다고요? 오늘 일정은 좀 괜찮으셨나요? 지난주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26차 세계 한인 대표자 대회가 개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를 마치고 바로 엊그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옥타라고도 부르죠. 회장님께서는 2023년 11월 월드 옥타 22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유럽 기업인 중엔 최초라고 하는데요. 세계 20개국에 28개 사업장을 두고 연매출 5천억 원을 기록하는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기업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일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자리를 좀 거절하셨다고요? 아시다시피 2023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 20여 개 국가에 저희가 이제 공장과 이런 법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공장이 5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공장도 자연스럽게 이제 중단이 된 상태가 됐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임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에게 월드옥타를 좀 맡아서 이끌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선뜻 내키지 않았었죠. 네. 그러나 이제 월드옥타라는 조직이 전 세계 우리 순수 민간 경제 단체로서는 가장 잘 짜여져 있는 조직이고 가장 끈끈하게 연결돼 있으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월드옥타가 제대로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미력 하나마 내가 좀 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챙기실 것도 너무 많은 시기셨고 네. 그리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지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거절할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전장을 내미신 겁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게 되셨나요? 제가 2010년도에 그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을 시작으로 해서 네. 2011년도에 유럽 한인 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총괄하는 부의장을 6년 동안 했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해외 한인 동포로서는 봉사하고 자기 자신이 이 책임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했다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올드옥타 역사 44년 동안 우리 유럽 출신 회장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럽에 있는 우리 한인 올드옥타 회원들이 그래도 조금 저에게 앞장서서 우리 옥타를 이끌어주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유럽 옥타에 좀 위신도 좀 세우면서 봉사를 해달라는 얘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 우리 유럽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각종 연합회다 무슨 평통 부의장이다 이런 그 높은 자리 해봤잖아요 다. 그러니까 유럽 한인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내가 보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임직원들하고도 충분한 토의를 하고 그 전에 가족 회의도 했었고 하면서 이제 모두의 그 허락을 받고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회장으로 입후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엄중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봉사의 정신으로 예. 이렇게 새로운 또 이정표를 세우셨습니다. 예. 취임 후에 이제 투명 경영을 통해서 이제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네. 공언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실제로 조직이 어떻게 좀 변화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큰 민간 단체이긴 하지만 또 정부의 수행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우리 산자부에서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펼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관련된 몇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이런 조직일수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네. 제일 먼저 들었었고요. 회장님의 이제 출장이나 이런 것에 이제 다양히 경비가 들어갈 텐데 네. 사비를 충당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관상 회장이 이렇게 이제 그 협회 일로 해서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는 네. 항공료하고 그다음에 숙식비가 이제 회에서 이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제 스스로부터 어떤 투명성을 보여주고 공정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경비 절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모든 제가 쓰는 비용은 전부 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이제 회장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 추진비도 가능한 한 제가 이제 안 쓰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솔선수범을 해야만이 사무국도 달라질 것이고 또 회원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더 회원으로서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뭔가 보여주시면서 그 신뢰감을 다시 잘 쌓아 나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